강점, 추진력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머뭇머뭇거릴 때 일단 일을 벌리고 보는 게 진짜 강점이에요. 남들이 이거 될까? 그럴 때 해보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손을 대는 게 이 친구들의 강점이고요. 격려하는 방법? 아, 멋있다. 멋있는 걸 찾아주는 게 행동형을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실수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특히 행동형은 그 시점에서 오류를 수정해줘야 돼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바로. 5분만 지나가도 잊어버려요. 그 다음날 내가 얘기해야지. 그럼 이미 늦었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거.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시점에서 그게 잘못된 이유나 또는 새로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수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행동형 스트레스 해소는 운동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운동 꼭 그것이 아니어도 이렇게 어쨌든 뭔가 땀을 흘리고 나면 뭐 에너지를 뽑고 나면 다른 일에 뭐 다른 작업에 몰두하고 나면 그러면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문제를 막 분석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러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게 행동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대화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행동형은 특히 짧게 핵심만 구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을 지시해 주는 게 더 좋아요. 뭘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을 차라리 해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고민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인 행동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게 행동형이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걸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뭐를 요청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듣기가 쉬워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역시 자유와 자발성입니다. 내가 선택권이 있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이걸 되게 중시하는 편이에요. 규범형 같은 경우는 진짜 장인 정신이 강점입니다. 어떤 일이든 이게 노련해지고 숙련이 되려면요 시간이 걸려요. 단순 반복에 힘이 있잖아요. 한 번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세련되어지고 고품격으로 가려면 진짜 이렇게 장인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려면 단순 반복되는 게 어느 파트나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규범형이 되게 잘해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굉장히 반복해서 숙련을 아주 예리하게 만들고 섬세하게 만드는 작업을 규범형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 규범형이 힘이 되는 말 아주 완벽하다. 빈틈이 없다. 꼼꼼하다. 착실히 잘했네. 야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해내다니. 이런 말에 격려가 됩니다. 실수가 없었다는 것에. 중요한 건 제대로 잘했다는 게 뿌듯해지는 게 아니라 실수가 없었다는 것에 안심해요. 잘했다 그러면 그때 안심하지 뻐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실수 없이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것에 격려를 받습니다. 실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요. 객관적인 진단을 해주는 것이 이 친구들이 덜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는데 분석이 없어요.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불안해져요. 다음번에도 또 이런 실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객관적인 진단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객관적인 진단이라는 건 뭐 검사지를 돌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가 객관적인 평가를 해줬을 수도 있고 점수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여기고 이 실수에 있어서 이 부분은 네가 어쩔 수 없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다음번에 할 때는 이걸 생각해서 이 부분은 바꿔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진단과 그림이 나와서 다음에 할 때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예상치가 나오면 이 실수를 배움으로 가져갑니다. 실수를 했을 때 좀 잘하지 그랬어 아쉽네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모든 게 다 내 탓 같아요. 그냥 다 자폭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규범형은. 그래서 객관적인 진단을 해서 다음번에 했을 때 예상치가 나오면 이 실수에 대해서도 안심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은요. 규범형은 예측하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계획 착착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계획이 짜여졌을 때 좀 부담이 덜합니다. 대화할 때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변화가 있을 때 예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서 야 오늘 날씨가 그래서 예상대로 못 가겠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하더라도 규범형은 가는 것을 위해서 몇 개의 보따리를 싸고 이 날씨를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와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못 가겠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버리면 열폭해요. 그래서 변화가 있을 때는
잠시 그 틈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미리 예고를 해주는 것이 규범형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안정감입니다. 기본적으로 불안이 있는 유형이에요. 불안이 있는 유형이어서 안정감이 꼭 필요하죠. 탐구형의 강점은 몰입이죠. 몰입이고 힘이 되는 말은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이 말은 너는 전문가다. 나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네가 아는 게 더 많구나. 얘가 몰입한 부분을 존중해 주는 거죠. 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견을 귀담아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존중해서 들어줄 때 탐구형은 격려를 받습니다. 주로 탐구형들이 몰입하는 게 좋게 말하면 유니크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걸 뭐하러 그렇게까지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되게 진지하게 들어주고 야, 너 그것도 알아? 야, 좀 대단하네. 주로 이 그것도 알아가 학교의 수업과 관련이 없는 것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존중해 줄 때 격려가 되죠. 탐구형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은요. 분석과 토론입니다. 이들에게 논쟁도 격려가 돼요. 논쟁을 해준다는 것은 너의 의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반박을 정확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난하지 않는 전문적인 토론은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토론자가 굉장히 진지하다면 그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탐구형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장에 그래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무릎 꿇지 않아요. 탐구형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오류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줄 때 그런 것들도 다 받아들입니다. 네. 넓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서 조금씩 지평을 넓힙니다. 그러니까 탐구형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전문가일 때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내가 인정하는. 기준은 나죠. 중요한 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유명하다? 그건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딱 들어봤을 때, 저 사람은 들을만 하겠다. 그 주관적인 감각에서, 나는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 그러면 금방 받아들여요. 스트레스 해소법은요, 뭐에 탐닉을 합니다. 몰입해주는 희열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팍 빠져서 파고들었을 때 주는 희열이 있어요. 그렇게 탐닉함으로써 탐구형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대화할 때 유의할 점은, 정서적인 것보다 논리적인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탐구형을 논리로 이겨먹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탐구형이 졌다 소리 안 해요. 실패했다고 느끼더라도 결코 앞에서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는 법이 없어요. 그건 알고 하셔야 돼요. 내가 탐구형과 논리적으로 논박을 해준다고 그래서 탐구형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대화를 할 때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야 얘네들이 그나마 들어준다는 거예요. 엄마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 이런 말 안 들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하지 않아? 이것도 비논리예요.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네가 납득을 해야지. 교장선생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라고 교장선생님 얘기해서 납득을 해요? 그 내용이 납득이 돼야 납득이 되는 거지.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라든가 예의라든가 또는 우리가 일반 상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관습적으로 하는 것들을 들이밀면서 그냥 이게 맞아 이렇게 우기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조용히 문을 닫고 대화를 끝냅니다. 화내지 않아요. 탐구형은 화를 내기보다 조용히 문을 닫아요. 그냥 대화를 더 이상 안 해요. 저 사람과는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논리 근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역시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대화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잖아요. 어린 친구니까 어리니까 네가 뭘 알겠니? 라든가 너 나이 들어봐라. 그 생각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뻔한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요. 탐구형한테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형의 강점은 역시 공감과 소통이죠. 정서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고
소통에 능하다는 거고 또 그것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죠. 힘이 되는 말은 덕분이야입니다. 덕분이야. 네 덕분에 네가 있어서 내가 누군가의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을 때 이상형은 힘을 받습니다. 내가 있어서 저 사람이 좋아해요. 나의 존재를. 그것으로 힘을 받죠. 실수에 대처하는 법 역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아유,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유, 너무 힘들겠다. 고생 되게 많이 하네. 이런 말들이 되게 위로가 되죠. 근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는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더니 그렇게 준비 안 하고 덜렁덜렁 거리더니 결국에는 또 이게 나오긴 해. 이런 말들이 위축하게 만들죠. 그래서 속상하겠다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말들이 힘이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은 역시 수다입니다. 예, 놀고 수다 떨고 그래서 그 수다 떨면서 막 내가 사실 이랬는데 말이야. 정말 그래서 너무 속상했었는데 말이야. 이거 맞장구 쳐주고 이러는 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죠. 대화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비난의 언어를 쓰거나 너무 그렇잖아. 뭐 단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약간 비인간적인 대화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대화를 하면서도 상처를 받아요. 잘 내색하지 않지만 그래서 대화를 좀 저어하게 되죠. 중시하는 것 역시 인간적인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느냐,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있느냐, 또 인간적인 환경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상형은 많이 좌지우지가 되죠.